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42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 안에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추출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커피 향에 물씬 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오늘 꽃수다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늘도 오세요. 변함없이 네. 많이 예. 어색합니다. 네, 네. 꽃띠가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셨어요. 네. 따뜻한 커피를 내리는 여자, 네, 네. 바리스타 박민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소개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로스터이자 지금 현재 바리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강사입니다. 네. 야, 기대됩니다. 네. 향기로운 여자를 모셨어요. 네. 커피하면 이제 공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커피 프린스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진짜 커피 붐이 일어난 것 막, 같아요. 네, 엄청난 맞아요. 가격에도 막 밥 먹고 사 먹기 좀 후달달하지만 모두 이제는 그냥 보편화됐잖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네. 그죠? 예. 홍대에 아직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예. 아 근데 저는 공유도 공유지만 요즘에 커피의 대세는 이병헌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할 수 있겠네요. 이병헌도 있고 또 예. 네. 음. 바리스타 되게 드라마 이후에 바리스타란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바리스타시잖아요. 네, 이 바리스타 직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직업. 맞아요. 커피 프린스 이후에 커피 붐이 우리나라에 확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도 20대, 30대 하물며 주부님들까지 그쵸. 네. 창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로망이에요. 저도 그렇죠. 저기 네. 소심하지만 자격증도 있어요. 네. 유럽에서 네.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 과정이지만 네. 근데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알바생으로만 취급받았던 그쵸. 바리스타가 전문 직업으로 지금 선호하기까지 그 우리나라 커피를 시장과 우리나라의 그 시간을 쭉 짚어보면 네. 인스턴트 커피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맥심. 네, 우리 다방 커피 시작 네. 아시죠? 네. 둘둘둘 뭐 맞아요. 하나 네. 계란까지 넣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믹스 커피 네, 세계에서도 네, 인정하는 우리 네. 웅달이 노란 맞아요. 믹스 네. 커피 정말 맛있죠. 네, 90년대는 또 테크아웃 또 한 1999년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네. 이 옷 들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패션이 아, 네. 프랜차이즈 맞아요.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10년대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으로도 바뀌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급변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커피 시장이나 선호도도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바리스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보다 소비자들이 훨씬 더 이 입으로 느끼고 맞아요. 맛으로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이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머신만 딱 있고 그라인더만 있으면은 누구나 내릴 수 있었어요. 기계 매뉴얼만 아니면. 그래서 그냥 특별한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쉽게 도전을 했고 네. 접근을 했지만 이 시장이 전문화가 되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전문 바리스타라면 커피의 어떤 이해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커피의 특성 그리고 머신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내가 이 머신에서 어떤 향과 맛을 추출해낼지 단맛과 바디를 내가 선호를 할지는 바리스타의 역량이고요.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기가 잘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무나 아니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만 될 수 있어요. 쉽게
되는 거는 아니죠. 쉽게 그래요. 로스팅하고 뭐 바리스타. 이런 과정도 네. 바리스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 조금 이제 물론 오해를 하고 계시는 음.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그런 여러 가지 생도부터 시작해서 기계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은 그 고객한테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한 추출한 직업의식과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스터들이 그쵸, 할 역량까지 우리나라는 멀티를 원합니다.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리스타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그건 그러다 아니구나.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대단해요. 존경스러울 정도로. 와. 로스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가? 따로 따로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스타들이 로스팅도 하고 네. 네. 나중에는 이제 무역까지 합니다. 생도 그러니까요. 다 무역까지. 그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머신 엔지니어까지도 와. 합니다. 이제 실은 구분을 하자면 이런 직업들이 다 이렇게 세상에. 나눠져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대단들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혹시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격증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자격증을 어떤 특정인들만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저도 것처럼 누구나 네, 관심이 있으면 자격증은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창업을 하다 보니까 카페 사장님들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전문 바리스타를 뽑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냥 알바생을 쓰면은 카페에 어찌됐든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바리스타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먼저 물어봅니다. 갖고 있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커피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일단은 자격증부터 바리스타부터. 네, 네.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따고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우리 네. 꼬티부터 질문을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바리스타 어쨌든 저도 자격증을 땄는데 그 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그 커피를 어떻게 잘 내려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출구 있잖아요. 출구가 구멍이 몇 개냐. 네. 아무튼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 똑같은 원두를 부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다 어쨌든 사람 손에 그 맛은 틀리겠지만 뭐 세 바퀴를 돌리면 세 바퀴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하게 맛이 다 틀린 거예요. 저 너무 소름 끼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네, 직업을 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도 해야 되지만 그 특별한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같은 온도, 같은 조건에서 네, 진짜 신기해요. 네, 커피를 내려야 되는데 이 바리스타가 추출하고자 하는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캐릭터 네. 이 특성을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완전히 네,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커피라는 녀석은 대단한 녀석이에요. 아니 되게 매력적이네요. 굉장히 네. 매력적이죠. 아니 커피, 네네. 되게 또 궁금한 게 선생님 이렇게 바리스타란 직업이 이전에 흔치 않았는데 어떻게 바리스타가 되셨어요? 진짜 몇 년도 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11년, 해술 12년. 완전 초창기신가요? 네, 우리나라로는 뭐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접어들어서 카페 붐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원두 네. 커피를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그냥 원두 커피를 즐겨던 차에 우리 살면서 가끔은 이제 힘듦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 힘든 시기에 저한테 주어진 직업이 이제 뭐를 먹고 살지라고 왔던 차에 그때 내가 좋아했던 커피를 좀 더 공부해보고 이걸로 직업을 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직업이 있으셨던 아니 저는 상태.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그냥 전업주부에서 네, 커피를 좋아하는 전업주부였어요. 뭔가를 해야겠다 할 때 계기가 그쵸. 생긴 직업이 계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자격증을 땄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선생님께서 일을 하고 싶은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냥 예쁜 카페나 하시지 웬 설거지통에 손을 담궈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저는
꼭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 창업이 목적은 아니셨고 아니었습니다. 원래 네. 이런 쪽 강사를 네. 아. 강사도 원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보통 네. 주부들이 돈을 번다 하면 그쵸. 카페 창업이지 뭐 이렇게 강사하고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제가 창업할 만큼 힘든 시기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이제 없었고요. 강사를 해야겠다. 강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의 뭐 정말 그냥 로망이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네. 와, 어떤 사람들이 강사를 하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지? 그래서 뭐 커피에 돈이 대해서? 될까 뭐 이런 것도 돈이 고민하셨을 될까라고보다는 아, 그래요? 막상 네. 내가 카페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일단은 돈이 급하니까 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매달렸죠. 그리고 게다가 전업주부에서 이렇게 누굴 가르친다 이렇게 사회에 나온다는 건 더 힘들거든요, 더 사실. 힘들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그냥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최선을 도전을 다해- 하셨네요, 도전. 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수밖에 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시간이 그냥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어떤 환경인지 혹시 여쭤봐도 돼요? 그 예.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제가 힘든 항상 그 시기. 사업이 네, 참 문제인 것 저희 같아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아, 길거리로 나갈 수 많이 있습니다. 힘드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네. 상황이었죠. 근데 그 좋아했던 커피로 이거를 내가 배워서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 당장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일을 해보니 평상시 좋아했던 커피인데 어머 알고 하니까 배우고 나니까 너무 또 커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실은 돈이 필요해서 네. 커피를 선택했지만 알고 배우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매력적이고 더 알고 싶은 게 커피였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뭐 2잡, 3잡 하면서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웠고 수입이 생기면 거의 한 8, 90%는 투자였어요. 다시 저한테. 투자하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투자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을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다 따기 시작을 했어요. 자격증이라는 게 내가 이게 자격증 가져야지 그런 뜻보다는 자격증을 땀으로써 그 과정과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고 열정을 쏟는 시간에 그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관련 자격증인데 그렇게 그렇죠.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오더라고요. 난 너무 좋아서 하고 예. 열심히 몇 살다 년째 보니까 그렇게 하시다? 3년째요. 아, 3년째. 3년째 어느 분이 혹시 강의를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저 말을 잘 못하는데 저 남들 앞에서만 말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셨을 힘듭니다. 것 같아요. 저 완전히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냥 가지고 있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 커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분명하니까. 분명하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럼 해보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야. 근데 시작을 했는데 시작이 정말 어렵지 막상 시작을 그쵸. 하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또 그만큼 3년 동안 얼마나 준비를 하셨겠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예. 제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어머님들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왜냐면 네. 가르쳐야 되니까. 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배우러 오신 분들은 거의 카페 창업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그때 같아요. 당시는 카페 창업보다는 취미가 많았어요. 네, 굉장히 취미가 많아요. 그때 당시는 창업까지는 생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취미로 커피 좋아하시는 저도 분들이 굉장히 취미로 아무튼 많고. 동네 카페에서 배우는데 네네네네. 한 7만 원 정도 내고 배웠어요. 네, 맞아요. 저도 한 맞아요. 그 네. 10몇 년 전 일인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배우다가 음. 전문적으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찾아오시면은 창업을 하시려면 네. 좀 더 창업하고는 또 내가 커피 좋아하는 그 공부하고는 다르니까 그분은 또 전문 분야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아가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방향만 제시해줬죠. 그렇게 해서 또 창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야. 파란만장 우리 선생님의 바리스타. 그런데 그렇게 열정도 있으시고 네. 커피에 대한 사랑이 워낙에 깊으셨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네. 멋지게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저는 저도 이제 차 공부도 하고 차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커피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와, 그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에 가면 메뉴판에 어마무지 종류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기가 죽어요. 네. 기가 죽어서 뭘 어떤 걸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메리카노 네. 아니면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뭐 요 정도 카라멜까지. 선에서 네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종류들이 다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커피 종류가 많아진 거는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였고 알게 된 건데 이 스타벅스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1999년도에 이대에 딱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기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생기면서부터 밀크를 베이스로 한 음료가 그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커피, 설탕, 프림, 네. 그리고 네. 아니면 믹스된 봉다리 커피, 네, 윈스턴트. 그렇죠. 네. 뭐 조금 이제 난 좀 뭐 좀 부리고 커피 마실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 테이크아웃점에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네. 정도 네. 그 정도였는데. 블랙.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순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프랜차이즈 이제 스타벅스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밀크를 베이스로 한 커피들이 생겨났는데 저도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어요. 웬 외국어에 근데 영어도 아니고 이태리어도 아니고 막 네. 여러 가지 혼합된 뭐 영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어려워하시지만 저도 이제 어려웠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단순해요. 일종의 창작 음료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원래 뭐 외국에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혹시 만든 거는 아니죠? 아니, 여기 이제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아까 스타벅스 자체에서 네, 스타벅스에서 만든- 처음에 제가 마셨던 밀크 베이스로 된 커피가 스타벅스는 굉장히 강하고 강렬한 쓴 커피였잖아요. 초창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전 죽을 것 같더라고. 원두를 아무리 좋아해도 스타벅스 커피를 먹었는데 너무 사람들의 힘든 거예요. 말이 스타벅스 커피는 약간 탄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랬는데 예, 이제 예. 거기 카페 모카를 좀 드셔보세요. 거기 그때 당시에 바리스타 분이 너무 저 진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카페 모카가 뭔가요? 저도 여쭤봤죠. 그랬더니 초코 시럽이 들어간 우유가 들어간 음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셨던 게 한동안 몇 년을 카페 모카만 마셨나 봐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이제 음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 메뉴 시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 틀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머신 커피로 내리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작은 잔에 내리는 네. 원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먹어보고.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먹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막상 이태리 본고장에 가서 먹으니까 이 에스프레소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음료의 베이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네. 얼음을 추가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네. 거고 거기는 다 아시죠? 네. 또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가 라떼. 되고 라떼가 되고. 그렇죠. 또 아이스면 이제 얼음 네. 추가하면 되고 모카는 그럼 모카하면 우리 모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봉지 카카오? 커피 모카 골드. 네, 모카골드 카카오. 네, 맞아요. 초콜릿 원료가 된 카카오가 네. 생각나죠. 네. 그래서 카카오 또 커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모카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예멘에 예전에 그 옛날에 커피가 발견이 되고 경작을 해서 수출하게 된 그 항구가 모카항이에요. 네. 지역 이름이군요. 지역 이름이죠. 네. 네. 그래서 와. 거기에서 따오고 또 초콜릿에서 카카오의 얼재료인 모카를 접목을 시켜서 만든 음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카하면 커피와 초콜릿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초코 소스가 들어간 음료다.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유가 베이스하고 그리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니 뭐 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바닐라니 그거는 맞아요. 시럽과 소스 이름입니다. 그냥 소스가 이름입니다. 카푸치노 뭐. 카푸치노와 라떼는 약간 이제 좀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때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카푸치노하고 카페라떼는 그냥 단순하게 커피는 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게 굳이 똑같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조금 맞진 않지만 네.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커피 베이스에 우유의 양과 폼의 양의 차이예요. 맞아요. 네. 네.
지금은 바리스타들이 전문 바리스타들이 워낙 그 역량들이 커져가지고 자기만의 커피를 추출을 하다 보니 네. 커피 양이 적고 많고는 이제 그 추출하고자 하는 바리스타의 틀리구나. 몫이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름이 새로운 특히 얼마나 그 그림 기죽는지 그리는 거, 몰라요. 라떼 그림. 라떼, 아트. 또 예, 예술이고. 요즘은 정말 저도 막 하트를 만들어. 근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네. 누구나 할 수 말씀은 있어요. 또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저도 해보긴 네.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네. 처음에 탁 하는데 네. 망쳤어요. 처음은 누구나 근데 네, 꾸준히 네. 연습하시면 저는 이제 커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음. 이제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전문 커피 즐기시는 분이 많긴 한데 인스턴트 커피하고 원두 커피인가요? 네. 네, 이거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냥 요즘 인스턴트 커피도 고급 커피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인스턴트 커피에 블랙만 그냥 물에 이렇게 조금 희석해서 먹어요. 어쩔 때는 귀찮으니까. 요즘은 이제 인스턴트 네, 커피를 이렇게 알커피를 네, 조금만 이제 그쵸. 아메리카노처럼 조금만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게 대체적으로 건강을 요즘은 생각하세요. 네. 드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는 그냥 맛과 향으로만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설탕도 우리 뭐 그쵸.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다. 프리면 더더욱 그래서 약간 비만의 원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알커피로 해서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스턴트 커피를 이렇게 잘 만들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가 어디서 너무 잘 봤는데요. 만들어요. 네. 우리 그 모카골드가 외국의 유명한 바리스타가 먹어보고 네. 아주 그냥 칭찬을 했다고. 여러분도 아시는 그 맞아요. 노란 맞아요. 믹스 네, 커피 네. 있죠? 네. 그거를 먹고 최고죠. 깜짝 놀랐다. 근데 이 네. 비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쫓아가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래요. 동남아에서 믹스 커피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믹스 커피 한 비율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잘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종이컵에 그걸 가루 붓고 그 뜨거운 스틱 물. 봉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대요. 그 네, 굉장히, 인쇄 네, 봉지로 맞습니다. 예. 건강하게 드시려면 네, 네. 스푼 네. 준비하셔서 그쵸.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네. 인스턴트 커피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 원두 커피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꼭 마셔야 네. 되나요? 즐겨야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취향이고요. 취향.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인스턴트 커피는 물론 원물을 가공하는 과정이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실되는 영양분과 향미들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첨가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첨가되는 향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네,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 여러 고객들의 입맛과 취향들을 맞추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향기 물질을 왜 넣냐면 실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는 생두들이 굉장히 그 실질적인 생산지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쵸. 열악한 곳이 네, 너무 많지만 네. 생두들이 그렇게 훌륭한 생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 먹은 거, 곰팡이, 뭐 덜 익은 콩들 이런 것들이 수입돼져서 그냥 막 볶다 보니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뭐 어떤 담배 쩌든 냄새라든가 그 안 좋은 뒷맛들이라든가 뭐 어떤 균에 의한 그런 네. 맛들이 있죠. 발효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향기 물질을 넣게 된 네. 거예요. 그 가공 과정에서. 아무래도 약간 좀 그렇죠. 질이 떨어지는 원두를 그때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라비카 종이라는 품종보다는 로부스타 종이라는 품종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카 종은 이 생산 지역도 틀리고요. 어떤 품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높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어떤 프루츠한 그 과일의 향미라든가 산미를 갖고 있고요. 로부스타는 약간 단맛과 바디를 꽉 잡아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싼 가격 차이가 나는 아라비카보다는 로부스타를 인스턴트로 많이 만들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 함량을 굳이 따지다 보면 로부스타 함량이 카페인 함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값도 싸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알고 드시면 내가 선택하기 쉬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스턴트 커피는 로부스타종으로 만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커피 시장이 확대가 너무 되고 네, 입맛이 소비자들이 예,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이 커피를 만들어내시는 분 이런 기업들도 고급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라비카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 단가가 높이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모든 분들이 고급 아라비카종을 썼는데 네네. 맛도 부드러워졌대. 이제 하지만은 커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좋은 커피를 왜 가공 과정을 거치지? 그냥 먹는 게 더 좋. 그러니까 원두로 직접 그렇죠. 하는 게 이 더 가공 좋은데? 과정에서 손실되는 향미와 영양소는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인스턴트 커피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도 그래도 원두다. 네, 그렇죠. 원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그 과정들을 최소화할수록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를 느낄 수 있고 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한 건강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알고 마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그럼 가장 고급 커피? 뭐 아라비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품종 이름이고요. 이제 품종도 수백 가지라서 요즘은 워낙에 서로 접목시켜서 서로 보완점을 접목시켜서 교배해서 만들어낸 품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품종 이야기는 제가 깊이 드릴 수는 없고 요즘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좋은 것 좀 추천해 좋은 거 주세요. 추천해 네. 주세요. 맛있는 커피가 네. 뭔가요? 비싼 게 뭔가요? 네. 근데 저는 어머님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라고 그런 거 말고요. 선생님 정말 안에 보리는 봉지 먹잖아. 아니 정말 선생님이 그럼 애용하시는 정말 저는 이제 물론 커피가 등급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등급을 따서 이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정해놓은 그 등급에 의해서 지금은 실은 커피가 바뀝니다. 커머셜, 하이 커머셜, 뭐 마이크로낫 그리고 스페셜티 이렇게 하이랜드급 네. 이렇게 해서 뭐 엄청나게 다양해졌죠. 해마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생산지의 어떤 이게 환경에 따라서. 식품 농산품이잖아요. 농산품이다 보니까 같은 농장에 같은 농부가 같은 품종으로 같은 기후에서 했어도 기후와 토양이 매 해년마다 약간씩 그쵸.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의 퀄리티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해 여는 대회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대회에서 열리는 1, 2, 3위의 어떤 규정된 표준된 그 점수를 매겨서 스페셜티 뭐 마이크로라 아니면 뭐 하이 커머셜 이런 상들이 등급이 나뉘어지는 거죠. 좀 궁금한데 스페셜티는 뭐 특별한 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스페셜티라는 일등 거는 최고. 네,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면 최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스페셜티 커피를 추출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들으면 어우 셔, 나 못 먹겠어. 그러니까 신게 산미가 좋은 거라고 너무 하더라고요. 강해. 이게 어떻게 스페셜티 그래요? 커피야?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똑같이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규정하는 스페셜티라는 건 뭐냐면 이 커피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갖고 있는 특색 있죠. 그걸 잘 표현해낸 커피를 저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 추출을 해내는 바리스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구나. 네. 결국 산미가 강한 커피를 굉장히 부드러운 티처럼 홍차처럼 추출해서 마시는 분이 거부감 없이 드시는 거면 굉장히 훌륭한 커피가 되는데 이게 추출이 잘못 이루어지면 과다 추출이라든가 잘못된 추출로 인한 그 텁텁한 맛, 강렬한 찌르는 산미가 추출되면 나 이거 스페셜티 커피 뭐 억만금을 줘도 나 안 마실래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나 이게 무슨 커피야? 나는 그냥 달달한 그냥 구수한 커피 좋아. 보리차 같은 커피.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은 얘기 구수한 하시거든요. 맛을 좋아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색 이건 식문화하고도 연관이 네,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수하고 찌개, 약간 그쵸. 짭짤한, 매콤한. 저희 밥 먹고 나면 누룽지 먹었잖아요. 그렇죠. 구수한. 그렇죠. 네. 그런 어떤 내려오지는 식문화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맛의 선호도는 약간 구수하고 편한 맛들을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 맛만 가지고는 창업을 시도했다가는 큰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저기 카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조언을 한마디. 제가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저는 해야 될 거라는 표현보다는 좋아하셔야 돼요. 커피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커피를 맛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려주신 커피도 맛을 보셔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커피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구나라고 어떤 매력을 느끼신다면 카페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단지 바리스타라는 직업처럼 네.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이런 바리스타 낭만을 꿈꾸면서 그런 멋진 것들만 네. 생각하신다면 카페 창업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냥 가서 사 먹는 게 네, 진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어떤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려 달라 그래서 그냥 여유를 즐기시는 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야. 카페 제가 배웠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내려 먹는 거에 이제 빠져서 한참 내려 먹다 보니까 점점 이 커피가 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계속 막 즐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 또 너무 힘드니까 막 이제 또 잊혀졌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점점 먹다 보면 진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거에 무서워서 끊었어요. 좀 사실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 처음에는 같아요. 네. 그냥 왜 네. 저도 처음에 원두 많이 즐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즐겨서 먹을 때는 정말 이런 사발 같은 컵에다가 원두 몇 알 넣고 네. 부드럽게 그냥 마시는데 커피를 알고 배우면서부터는 커피가 점점 네, 진해지는 진해지더라고요. 거예요. 나중에 커피를 공부하다가 하루에 10잔 20잔씩 마시면 머리가 핑핑 돌 만큼 그렇게 너무 진하게 네. 이제 커피를 먹게 되는데 그냥 과정인 것 같아요. 과정이었나? 네. 그리고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내 스스로 내 컨디션 조절이 되면서 좀 부드럽게 마셔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마셔지면 이건 제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 부드럽게 마셔지면서 나중에는 내 입이 조금 원하는 맛으로 찾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요즘엔 안 가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커피는 가리지 않아요. 저는 믹스 커피도 엄청 네, 좋아하고요. 원두 커피도 좋아하고요. 뭐 머신 커피도 좋아하고 우유 들어가 있는 베이스된 그런 음료들도 굉장히 즐겨 마십니다. 커피가 들어가는 음료라면 지금은 가리지 않고 다 네. 마십니다. 자, 우리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도 좀 맛도 보고 싶고 우리 그건 2부에서 그쵸, 네네 우리 부탁을 좀 2부에서. 드려보고요. 저희 꽃수다만의 또 이벤트가 있죠. 그쵸, 제가 네, 저희 꽃 만드는 여자 꽃띠가 매번 오시는 게스트분을 위한 그러니까 이미지 꽃을 준비를 참. 해주고 계시거든요. 오픈해주세요. 네, 아니 이거 네,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전날. 네, 제가 잠깐 네. 네. 어우, 언박싱 요즘 했는데 열기가 아니 리본을 먼저 부르시면 네네네. 저도 매번 기대돼요. 어떤 꽃으로 이미지 꽃을 만들어 오셨을까 기대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한번 우와. 혼자만 보고 놀래기 있기 없기. 그것만 꺼내시면 돼요. 네, 우와. 한번 꺼내 보세요, 선생님. 커피가 네, 커피콩에 커피꽃이에요. 예. 그런가요? 근데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선생님 꽃 이거 이렇게 들고 사실 이제 제가 네네네. 선생님이 이제 오신다 그래서 무슨 꽃을 해드려야 될지 제가 너무 고심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찾다 보니까 네네. 커피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다 보니까 그렇죠.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커피 이게 원래는 이제 커피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겨요 우리끼리. 근데 원래 커피 열매가 너무 이렇게 예쁘다. 있긴 있어요. 너무 근데 예쁘다. 조금 네.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다. 예, 그래서 세상에. 저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향을 묻혀올 거예요. 향이 근데 나는 것 같아요. 이 커피 꽃이 네. 그렇게 하얗게 생겨서 그렇게 네,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커피꽃은 제가, 굉장히 단기간에 만개를 했다가 네. 단기간에 확 져버리죠. 그래요? 근데 이 꽃이 만개할 때는 그 향기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저는 네. 커피 나무는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꽃은 잘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저도 이거 근데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세요. 근데 네네. 커피가 워낙 예민해서 나무가 굉장히 쉽게 볼 수는 없어요. 꽃 피우기도 네. 힘들지만 열매 맺기는 더욱 힘들다고는 그쵸. 해요. 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기 재배를 제주도. 해요? 네, 제주도
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고흥 쪽에 예전에 한번 TV 방송에도 나왔어요. 고흥 쪽에서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이런 커피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고흥이면 남쪽이니까는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랑한 바리스타 뭐 이런 거 적으려니까 너무 진짜 식상해. 그래서 그냥 커피를 사랑한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커피의 꽃말도 있을까요? 그건 안 찾아봤는데. 혹시 아세요, 선생님? 잊고 살아가지고. 네, 얼른 얼른 전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찾아보고 2부에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예.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따뜻한 커피를 그는 기대하면서 이제 2부에서. 2부에서 만나 뵐게요. 네. 네,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향기로운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와.